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지감각의 세 번째 고유운동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유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근육들이 잘 그 쓰임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구부릴 때, 발을 폈다가 오므릴 때 그런 감각들의 수축과 이완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감각이면서, 또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이들이 앉고 서고 기어가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행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네 있죠. 매달려서 아이들이 서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젠 내가 기어야겠다. 이제는 내가 한번 일어서 봐야겠다. 그리고 이젠 내가 한 발 디뎌 볼까? 이런 것들이 아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넘어지면서 내가 중심을 잡고 바르게 그 발을 한 발을 띄고 바르게 손에 힘을 주고 앉아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운동 감각들이 아이들 스스로가 많은 실수를 통해서 경험해서, 이제 내가 일어서려면 두 팔에 힘을 주어야겠구나. 두 팔을 이렇게 힘을 줄 때에는 근육이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많은 실수를 통해서 내 것으로 바르게 쓸 수 있는 근육을 만들고 운동하는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행기를 주거나 아이가 아직 걸으려고 막 이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걸 보고 어머님이 얘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나 보다, 보행기를 하나 사줄까? 얘가 서 있는 것들을 좀 보게 하면 빨리 걷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그네를 걸어준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이는 내가 스스로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거에 의해서 내가 몸을 쓰게 되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해야 된다고 운동 감각이 느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행기가 있어야만 내가 설 수 있구나, 그리고 보행기가 있어야만 내가 걸을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자극 때문에 아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아이가 스스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일어서려면 이 근육이 필요하구나, 내가 일어서려니까 이 근육이 필요하구나를 아이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어머님들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앞에서 촉감도 얘기했고 생명감각도 얘기했고 오늘 고유운동 감각을 얘기했고 다음 편인 균형감각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좀 비슷하거나 같은 영역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이 스스로가 내가 서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을 써야 해,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들을 많은 반복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고유 운동 감각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본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감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리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숨을 했으면 날숨을 하고 날숨을 했으면 들숨을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매일매일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같은 거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나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유 운동 감각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움직이게 하는 감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이젠 자신 있어 라는 부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들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 아이들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졌어요. 많이 먹기도 해서 비만인 아이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안 먹어서 마른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의 움직임들이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막 땅에서 뭐 이렇게 공터들이 많아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터보다는 공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뛰어나가서 놀면 엄마가 밥 먹자라고 저녁밥 먹어야지라고 불러야만 들어갈 정도로 밖에서 뛰어놀고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밖에서 뛰어놀거나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진 그 경험들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 때문에 내가 난 이것을 잘하는구나 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를 알게 되는 것도 이 고유운동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알아차리고 또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보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유운동 감각을 아이들이 잘 경험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세상에 있어서의 중심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내 아이는 무엇인가를 높게 쌓는 거에 재능이 있구나. 내 아이는 정말 빠르게 달리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의 재능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지런하게 또 움직이면서 많이 반복할 수 있도록 하루의 일과들 안에 매일 새로운 것들을 주기보다는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유아기 시기에는 이 유년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다라는 건 엄마 아빠도 뭔가 익숙한 것들을 많이 해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모의 재능을 잘 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계속 모방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유아기 시기에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지고 있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잘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구나 라고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아이들에게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반복을 통한 부분을 보면서 아이들은 지금은 미흡하지만 나중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유아기 시기에는 고유운동 감각을 잘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이나 어떤 행위들을 잘할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냥 율동을 하는 그 움직임들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런데 발도르프에서는 오이리트미라고 해서 육체와 육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테르체라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음악이나 언어, 시를 가지고 움직임을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미디어라든지 어떤 그런 매체에 중독이 되는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라이게라는 거를 통해서 매 계절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밥도 해먹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사실 지금 현대의 아이들은 시골에 살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겐 안에 우리들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근육들이나 움직임들을 하면서 아이들은 근육이나 고유 운동 감각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써보지 않은 근육을 통해서 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 생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고 나서는 선생님들이랑 나들이를 나가거든요. 나들이를 나가서 언덕을 경험하고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또 흙을 만지고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발도르프 1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오이리즘이라든지 라이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고유 운동 감각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기도 하고, 그럼 나는 태권도 학원이나 아니면 뭐 줄넘기 학원이나 요즘 줄넘기도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이런 체육기관에 보내서 그런 감각들을 조금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나 놀이는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놀이고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하고 기어오르고 내려오고 또 뭐 네 발로 걸어보고 뭐 이런 들어보고 내려보고 이런 행동들을 아이 스스로가 하면서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의지에서 나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태권도라든지 어떤 뭔가 돈을 내고 기술을 배우는 곳에 아이들을 맡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이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또 아이 스스로가 여러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움직임들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은 아이에게는 사실 어떤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갖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금방 지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태권도 학원에 막 보내달라고 떼를 써서 보내줬더니 며칠 하고 나서는 아, 나 안 가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오늘은 쉬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이유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넘어지면서 뛰어보면서 그리고 점프해 보면서 내가 잘 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달릴 수 있는지를 무한 반복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가 알아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감각이 고유 운동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가 그런 고유 운동 감각,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행위들 얘기를 하자면 뭐 청소를 하거나 엄마가 설거지를 하거나 이불을 개거나 빨래를 개거나 할 때에 엄마의 그런 행위들이 너무 급하거나 너무 실수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또 내가 아이와 함께 할 때 내가 함께하는 부모의 그런 어떤 행위나 앉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저는 유년기 시절의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바른 움직임, 고유 운동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매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뭔가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움직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인가를 많이 반복해서 내 것이 되기보다는 배움이 목적이 되어서 아이들이 따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잘 살펴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내가 아이 앞에 좀 운동 감각을 아이에게 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이런 고유 운동 감각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요. 또 어머님들이 매주 어디를 데려가고 막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데려다닌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복잡한 것들이 아이들이 고유 운동 감각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것을 막 접하기보다는 매일 반복하는 움직임, 반복하는 연습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이걸 잘하는 재능을 가졌구나를 알아차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노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움직임, 걷는 거, 우리가 눕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고유운동 감각은 마치고요. 부모님들이 좀 더 내 움직임이 아이에게 어떻게 미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